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전기차를 타시거나 구매를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고속도로 충전기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단 9분 만에 충전이 끝나고 한 번에 1000km를 거뜬히 달린다는 그 꿈의 전고체 배터리는 언제쯤 내 차에 들어오는 걸까?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서는 당장 내년인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으로 양산되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2026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려하게 베일을 벗은 1억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전기차 제네시스 GV90에는 이 혁신적인 배터리가 탑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대 가장 거대한 123.5kWh의 배터리를 품고도 전고체라는 단어는 사양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쓰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삼성 SDI의 개발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일정이 뒤로 밀린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최고의 신차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이 기묘한 간극의 원인은 배터리 제조사가 말하는 양산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상용화라는 단어의 뜻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7년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와 전고체 배터리가 왜 사람이 타는 자동차가 아닌 로봇에 먼저 탑재될 수밖에 없는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배터리 관련 뉴스를 볼 때 가장 먼저 걷어내야 할 함정은 바로 단어의 교묘한 혼용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제기사나 기업의 화려한 발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언과 시범 생산, 그리고 양산과 탑재라는 완전히 다른 4개의 단어가 마치 똑같은 뜻인 것처럼 뒤섞여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이 4가지 단계를 아파트 건설 과정에 빗대어 정확하게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굳게 믿고 있던 모든 착시 현상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아파트 분양 공고를 내는 단계입니다. 특정 연도까지 꿈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세상의 거창한 목표를 밝히는 자리죠. 이때는 공장에 기계가 없어도 되고 심지어 설계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금을 모으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선언입니다. 두 번째 시범 생산은 모델 하우스를 짓는 단계입니다. 최고급 연구원들이 통제된 실험실에 모여 기초적인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소량의 샘플을 시험 삼아 뽑아보는 과정이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아니며 원가가 1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상관없이 그저 작동 여부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중국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조차 자신들의 전고체 기술력을 9점 만점에 4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오지 못한 모델하우스 단계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죠. 문제는 세 번째 양산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에 굴삭기를 투입해 실제 아파트를 짓는 과정입니다. 이때부터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인 수율의 싸움이 시작되죠. 실험실에서 박사들이 정성스럽게 한 개를 만들 때는 성능이 완벽했지만 먼지가 날리고 진동이 심한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100개를 빠른 속도로 찍어냈을 때 과연 몇 개가 불량 없이 정상 작동하느냐를 따지는 아주 잔혹한 공학적 시험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의 물질을 겹겹이 쌓아야 하기에 아주 미세한 틈이나 균열만 발생해도 배터리 전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이 수율을 잡지 못하면 라인을 돌릴수록 기하급수적인 적자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탑재가 바로 입주민이 열쇠를 받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실제 입주 단계입니다. 비로소 소비자가 대리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내 차에 전고체 배터리를 싣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시점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2027년 전 고체 배터리 시대가 열린다는 기사를 볼 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장면은 당연히 대리점에 가서 차를 계약하는 네 번째 입주 단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사 제목에 큼지막하게 찍히는 연도는 대부분 첫 번째 선언이거나 세 번째 양산 준비 단계의 날짜를 가리킵니다. 이 4개 칸의 간격이 현실에서 얼마나 아득하게 먼지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고체 특허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도요타는 상용화 시점을 처음에 2020년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2023년으로 조용히 미루어졌고 다시 2026년으로 늦춰진 뒤 현재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또다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들이 기술이 없어서 8년이나 일정을 미룬 것이 아닙니다. 도요타의 전고체 시제품은 이미 한 번 충전으로 1200km를 달리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파는 전기차라면 중간에 2번은 충전해야 하는 압도적인 거리죠. 하지만 연구실에서 만든 단 한 개의 완벽한 시제품을 도로 위에서 팔릴 수 있는 저렴하고 균일한 공산품으로 만들어내는 양산의 벽이 그만큼 가혹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못 박은 2027년 하반기라는 일정 역시 소비자가 차를 사는 네 번째 탑재가 아니라 세 번째 양산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들이 울산에 짓고 있는 생산시설은 곧바로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물량을 쏟아내는 거대한 대량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업계에서 마더라인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준양산 검증 시설이죠. 새로운 고체 전해질 제조 공정이 대량 생산의 압도적인 속도와 엄청난 압착 프레스를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한 수율을 경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기사 속에 숨겨진 단어의 위치만 정확하게 분리해내도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어느 좌표에 서 있고 언제쯤 우리 곁에 올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완벽한 호기심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2027년에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삼성 SDI의 이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헛된 선언에 불과할까요? 공개된 산업 데이터와 현장의 움직임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들이 시장을 향해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축적된 시간의 무게입니다. 삼성 SDI는 경기도 수원연구소 안에 축구장 크기에 맞먹는 전고체 배터리 전용 시험 라인인 S라인을 2022년 3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 넘게 이 라인을 실제로 가동해 오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 배터리 개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도면만으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며 화재가 나지 않는지, 수명이 얼마나 깎이는지 물리적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만 하죠. 실험실 책상 위에서 연구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완벽한 배터리 한 개가 아니라 3년 동안 매일같이 공장 기계를 돌리며 수만 개의 샘플셀을 뽑아내고 치열하게 불량률을 낮추는 수율 데이터를 쌓아왔다는 것은 이미 기초, 연구 단계를 완전히 졸업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차세대 설비 교체에 과감하게 투입된 막대한 자본입니다. 최근 이 시험 라인의 핵심 공정 장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통째로 교체하는 거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물질 사이의 빈틈을 없애고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엄청난 압력으로 눌러주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배터리 소재를 네모난 틀에 넣고 위에서 한 판씩 꾹 눌러 굳히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 방식은 아주 정밀하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려 물건을 대량으로 팔기에는 부적합하죠. 하지만 지금 삼성 SDI는 재료가 거대한 롤러 사이를 쉬지 않고 지나가며 연속으로 압착되는 롤프레스 공정 장비로 전체 라인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찍어내는 이 연속 공정은 연구실 수준의 느린 속도를 벗어나 대량 생산 체제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관문입니다. 당장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 계획이 없다면 수천억 원을 들여 굳이 기계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최고 경영진의 흔들림 없는 공식 선언과 실제로 집행된 천문학적인 현금입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와 7월 기업 설명회에서 최고 경영자는 2027년 하반기 양산 약속을 수많은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번이나 못 박은 날짜는 기업 입장에서 조용히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움직임이 8월에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알토란같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33%를 전격적으로 매각하여 무려 4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 실탄을 단숨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자금의 최우선 용처로 전고체 배터리 라인 구축을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기업이 내뱉은 말은
상황에 따라 거둬들일 수 있지만 이미 통장에서 집행된 조 단위의 자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소재 기업들과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공급망의 시간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셀 제조사 혼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고체 전해질이라는 핵심 소재를 협력사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아야만 하죠. 현재 국내 굴지의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연간 40톤 규모의 고체 전해질 시험 설비를 힘차게 돌리며 정확히 2027년 대량 양산을 목표로 공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고체 전해질의 가장 기초 원료가 되는 황화 리튬 공급망을 2027년 일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와 그 뼈대 재료를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들의 시계가 모두 2027년이라는 하나의 날짜를 향해 정확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집행된 조 단위의 자본과 거대한 설비의 변화, 그리고 협력사들의 치밀한 시간표를 종합해보면 2027년 준양산 체제 진입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산업의 궤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단단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3년 뒤면 대리점에 달려가 이 완벽한 꿈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당장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완벽해 보이는 기술 혁신 이면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현실의 장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토록 대단한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왜 첫 번째 손님은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동차라는 거대한 덩치와 천문학적인 원가 계산서에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약점은 제조 원가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장 평균 킬로와트 시당 $10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리튬인 산철 배터리는 $80 선까지 내려와 있죠. 하지만 초기 전고체 배터리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 사이의 저항을 없애려면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초고압 프레스로 짓눌러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이 추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량 없이 제품을 뽑아내는 수율 확보가 극도로 어려워지죠. 게다가 배터리의 부피를 극한으로 줄이기 위해 음극을 완전히 없애는 무음극 기술을 적용하려면 은과 같은 아주 고가의 귀금속 원료를 얇게 코팅해야만 합니다. 공학적인 기술 난이도와 비싼 원자재 시세가 원가 상승이라는 한 줄에 무겁게 묶여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생산부는 킬로와트 시당 $400에서 $600 수준으로 제작비가 3배에서 5배 이상 비쌉니다. 제네시스 GV90 같은 대형 SUV에 들어가는 123.5kWh짜리 팩을 전고체로 꽉 채우게 되면 배터리 가격만 웬만한 고급 중형 세단 한 대 값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7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사는데 배터리 값으로만 5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시장에서 도저히 대중적으로 팔릴 수 없는 가격표가 찍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아주 절묘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첫 번째 수요처가 바로 인간형 로봇입니다. 사람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평균 1.35kWh에 불과합니다. 대형 전기차 한 대 바닥에 깔리는 배터리 양이면 사람 크기의 로봇 90대를 꽉 채우고도 남는 거대한 분량이죠. 아주 비싼 최고급 향신료를 샀을 때 커다란 국솥에 통째로 쏟아붓지 않고 고급 요리 한 접시에 작은 스푼으로 살짝 얹어보는 이치와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수백 달러에 달하더라도 1.35kWh 용량의 로봇에게는 단 몇십만 원의 원가 상승에 불과합니다. 전체 로봇 제작비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 SDI가 배터리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전고체 샘플이 자동차용 묵직한 각형 상자가 아니라 로봇의 좁은 관절과 몸체에 밀어넣기 아주 좋은 납작한 파우치 형태로 제작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들고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합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무작정 많이 달면 로봇 스스로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되죠. 따라서 무게와 부피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에너지는 꽉 채워 넣을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최첨단 로봇 공학의 가장 완벽한 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봇에 이 심장을 탑재했을 때 얻는 산업적 이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존 액체 배터리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좁은 공간에 담을 수 있어 로봇의 가동 시간이 최대 8시간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공장에서 교대 없이 한번 충전으로 하루 근무 시간을 완전히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존 공장 로봇들이 2시간에서 3시간 일하고 다시 긴 시간 충전 플러그를 꽂고 쉬어야 했던 치명적인 한계를 단번에 부숴버리며 공장의 생산 교대 시간표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짜게 만듭니다. 실제로 산업계의 달력을 겹쳐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삼성 SDI의 2027년 하반기 양산 시점과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실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 대량으로 투입되는 2028년 목표 시점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시장 예측 숫자도 이 흐름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는 2030년에 1.37기가와트시 수준에서 2040년에는 무려 138.3기가와트시까지 10년 만에 100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40년에 약 1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셈이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와 그 배터리를 쓸 로봇 회사의 일정표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덩치의 자동차로 가기 전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첫 번째 징검다리로 최첨단 로봇 시장이 완벽하게 낙점된 셈입니다. 값비싼 신기술이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가장 부담이 적은 작은 용량부터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가며 원가를 낮추는 것은 산업계의 아주 오래되고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이라는 이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가격을 극적으로 낮춘 뒤 과연 언제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일반 자동차에 이 꿈의 배터리가 실리게 될까요? 산업계의 타임라인과 과거 자동차 기술의 발전 역사를 교차해서 계산해보면 시장에 도달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로드맵이 뚜렷하게 도출됩니다. 2027년과 2028년 사이에 생산되는 초기 전고체 배터리는 여러분이 매장 카탈로그에서 당장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대부분 제조사가 직접 관리하는 평가용 테스트 차량과 극소수의 최고급 특수 목적 모델에만 아주 한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죠. 실험실을 갓 벗어난 배터리가 혹독한 영하의 날씨나 뜨거운 사막 같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수년간의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필수적인 검증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의 CATL 역시 이 냉혹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CATL의 최고 경영진은 공식 석상에서 자신들의 초기 전고체 물량은 약 5천만 원 이상의 초고가 럭셔리 전기차 플랫폼에만 제한적으로 탑재될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연간 100만 대 규모로 쏟아져 나와 길거리를 가득 채우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화 단계는 2030년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도달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완전한 전고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너무 멀고 험난하다 보니 현재 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중간 단계의 기술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액체 전해질을 전체의 5%에서 15% 수준으로 아주 조금만 남겨둔 이른바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현재 중국 배터리 업계는 완전한 고체 전해질 개발의 양산 난관을 우회하기 위해 이 반고체 배터리를 일부 전기차에 선제적으로 탑재하며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꿈의 배터리로 직행하기에는 공학적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그 틈새를 노려 중간 단계의 기술로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업계의 절박한 움직임만 보아도 진정한 100% 전고체 배터리가 대중의 품으로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자동차에 탑재되었을 때 보여줄 파괴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전고체 셀을 얹은 대형 전기 세단으로 고속도로를 달려 독일에서 스웨덴까지 1205km를 단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도달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137km나 남아 있었죠. 삼성 SDI의 공식적인 목표대로 지금의 각형 배터리보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40% 이상 획기적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커다란 대형 SUV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역시 단숨에 700km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녔지만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대중형 전기차의 바닥에 진짜 전고체가 깔리는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산입니다. 2027년에 첫 번째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일반 소비자의 차고까지 도달하는데 대략 8년이라는 기나긴 숙성과 원가 절감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8년이라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신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되고 대중화되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산업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동차의 에어백 역사를 떠올려 보시죠. 1980년대 에어백이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에만 막대한 돈을 더 지불해야 간신히 넣을 수 있는 값비싼 안전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이 날이 갈수록 정밀해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부품의 생산 단가가 극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1,000만 원대 경차에도 기본 사양으로 촘촘하게 장착되고 있죠. 에어백이 사람을 살리는 공학적 원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대중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어백을 만드는 공장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부품값이 바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의 자동차에도 탑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고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를 막고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기술 자체의 완성 여부가 대중화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킬로와트 시당 400달러가 훌쩍 넘는 무시무시한 초기 원가를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인 100달러 근처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치열한 공정 혁신의 속도가 곧 여러분의 차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진짜 날짜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잡한 숫자와 산업의 냉정한 흐름을 모두 정리하고 나면 2027년이라는 1차 약속의 시간표를 향해 묵묵히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뚝심 있는 도전은 과연 글로벌 시장의 룰을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